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드릴 내용은 보시다시피 지난 이제 목요일 날 2월 5일이죠. 그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오늘 비트코인 시세가 7만 1,000불 정도 이렇게 돌파하니까 되게 이제 하락이 끝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완전히 끝났으면은 투자를 재개하는 것이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면은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한국 문제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문제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한국이 돌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길로 지금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희망과 낙관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들어가 버린 거죠. 권력을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이렇게 변한 시대 상황을 잘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사슬맨의 내부 징계 전쟁 벌이는 듯한 국힘, 이렇게 나오는데, 국힘당이 지금 이제 한동훈 씨 제명 문제 두고 상당히 이제 내홍에 휩쓸렸는데, 여기 보면은 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다 연결된 거죠. 지금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의 지방선거 대회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그런 명분,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보이거든요. 현재 이제 한국 선거란 것은 그동안 해왔듯이 이제 상대방이 패배할 이유, 패배할 명분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데 여론조사가 동원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언론사의 사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 같은 경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몇 달 정도. 이제 그런 작업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국힘당이 크게 패배하게 되면은 한동훈 징계를 둘러싼 그런 내분 때문에 패배했다,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유를 만들고 그 이후에 합당한 선거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완전히 물을 건너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게 감각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것이 바탕을 둔 게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투쟁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순수하게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 연구 분석 작업, 선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이 분석 작업에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수만 시간을 투자한 거죠. 수만 시간을. 수만 시간 투자하면 박사학위도 받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가장 많은 시간을 뭐 다른 운동이나 투쟁 같은 거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선거의 실체와 실상을 해부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유일무이할 겁니다. 가장 선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선거의 실상을 저만큼 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수만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초반에 5년 정도를 전부 다 선거에 퍼부어가 선거를 해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 이후에 당대표가 당동혁 대표는 민주당을 이기겠다고 했다. 당대표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거를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분석하고 진단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고 이제 끝났구나. 한국의 정권 교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됐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렸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진단을 내린 사람한테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한국 선거를 이해하는데 몇 시간 정도 투자를 했냐. 그렇게 내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오늘 방송 들으시면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자격이 있으니까 수만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돼가는 거죠.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현 정부를 평가하는 첫 선거다. 국힘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범보수정당과 연대를 해도 승리가 쉽지 않은 구도다. 보수정당과 연대를 하든 뭐 한동훈과 손을 잡든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예상하냐. 전국에서 거의 국힘당이 당일 투표에서는 거의 호남을 지지하고는 대부분 다 근산 차이로 이기겠죠. 사전투표에서는 대패하겠죠.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사, 대구시장, 잘못하면 대구시장도 뺏기겠죠. 그렇게 선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가 그게 감이나 무슨 편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선거를 이해하면 그게 나오는 거죠. 현행 사전투표 선거 제도를 존속하는 한 한국에서는 영원히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이대로라면은 국힘의 참패는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대로든 저대로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명만 대한민국을 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후기 조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0대 여러분들 초중반까지 5년을 선거를 파헤친 거죠. 선거만 들여다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거죠. 시대 변화도 이런 놓쳤고 선거만 이런 파헤친 겁니다. 그래서 수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수만 시간을 파헤친 동안 국힘당에서는 저한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끝이 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호는 대한민국이지만 그 자체로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희망 찬가 부르고 뭐 울고 불고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무슨 뭐 자유대학이 어떻고 강화문 집회가 어떻고 그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분은 대선 패배 이후에 기대를 가졌다. 저는 대선 결과를 보고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고 그냥 그걸로 그냥 접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시대가 흘러가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국힘의 수명이 끝나고 뭐 이런 것은 다 결정된 거고 그냥 더 이상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국 사람들의 민도가 이 정도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적 이슈나 본인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고 그냥 선거는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체제가 크게 바뀐 겁니다. 이제 바짝 엎드리는 거죠, 전부가.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이런 부분을 분간하고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사회적으로 일천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거니까 여기 보시면은 엊그제 현직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딱 4시간 만에 얼마나 여러분들 경제단체가 놀랬겠습니까? 한국은 절대적으로 관우위 사회인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 하나가 없는 겁니다. 연구기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선거를 통해 가서 정권 교체가 어렵게 돼버리게 되면은 급속한 속도로 나라가 여러분들 한쪽 방향으로 쏠리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대통령 여러분들 이야기가 한마디 있으니까 뭐 경제단체는 항상 약자니까 겉으로야 뭐 힘을 가진 것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최태원 회장일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즉시 여러분들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상의가 현직 대통령의 가짜뉴스 비판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영국의 컨설팅 회사가 여러분들 발표한 세계의 100만 불 이상 금융소득 100만 불 이상의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한 것이 2400명이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통상 연구자들은 1차 자료에 대해서 검증할 책임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러분들 뭐를 발표하면은 그걸 인용해가 출처를 밝히고 여기에 의하면은 한국에서 부자들이 몇천 명이 옮겨갔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1차 자료를 검증해야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가짜 뉴스는 아닌 겁니다. 이 자료가 뭐 과도하게 한국을 불리하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가짜 뉴스고 진짜 뉴스고 이런 것은 한국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하면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대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나운스 이펙트라고 선언 효과라고 이제 한국에서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들도 전부 다 입을 다물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싫은 소리 권력자가 듣기 싫은 소리는 이야기하기가 힘든 겁니다. 4시간 만에 공식 배포문을 그렇게 게재를 할 정도니까 밑에 여러분들 이게 경제신문에 여러분들 하단에 13명 정도가 댓글을 남겼는데 전부 다 대통령의 무리한 이야기를 나무라는 거죠. 그 시중 민심은 그런 겁니다. 민심은 그렇지만 뭐 한국은 절대적으로 권력 우위 사회니까 이제 앞으로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독주의를 비판하거나 이런 목소리는 시간이 가면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지만 남쪽도 대단히 저가 볼 때 전체주의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반대편이 쓴소리를 경청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박해를 하겠죠. 박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심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돼가는 건데, 남북한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수용하거나 관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제 거기다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어렵게 되면 더더욱 이제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북한이 남쪽을 닮아야 되는데 점점 이제 남쪽이 여러분들 주변 국가를 닮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렇게 창의성이나 이런 걸 발휘하면 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닫힌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물론 뭐 기적이 일어나가 좋아졌겠지만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밑에 대통령의 무리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의 가장 큰 권력이라는 것이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돼버린 거죠. 전부 다 입을 다물고 그냥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이 보복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상화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외교 라인도 전부 다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줄을 세우는 사회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권력만 바뀌게 되면 그냥 외교 정책이 전부가 다 흔들리니까. 이게 이제 보복이지 않습니까? 보복. 우리 편을 중용하고 상대편에 접근하고 있는 동안 고위직을 담당했던 사람은 전부 다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줄을 세우는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히 이번에 주미 대사관이 일체 미국의 권부의 움직임을 눈치를 못 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갈이를 해버렸으니까. 일본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일본은 권력이 바뀌더라도 외교 라인은 가능한 손을 대지 않아가지고 외교의 연속성이 가능한데 항상 여러분들 권력이 바뀌면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경험 있는 분이 지적했네요. 방을 구하러 헤매는 한국의 외교관들. 그러니까 권력이 바뀌게 되면 전부 다 전 정권에서 여러분들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다 숙정을 해버리니까. 일본의 여러분들 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성욱상 주미 대사 인선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묻지마 대일 강경론에 장단을 맞췄던 분이 어떻게 주미 대사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 미국 대사가 부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한국 대사를 안 보낸 겁니다. 한국 대사를. 그러니까 뭐 아마 바빠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편을 나누어 가지고 상대방을 숙정하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여러분들 이견이 다른 사람을. 그거는 외교 라인뿐 아니고 군, 경찰, 검찰 그다음 지식인 라인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오늘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8월에 회사 주변 식당에서 만난 일본 유력 언론의 한국 전문가가 던진 말이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그는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주미 대사로 막 내정된 강경화 대사에 대한 박한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명활약 중인 정권을 넘어서 민주당 그다음에 자민당 정부 야마다 시기의 주미 일본 대사를 거론했다. 야마다가 누구인가? 일본 외무성 내 손꼽히는 미국 통인 그는 트럼프 일기 때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좌국 심의관으로 미일 관계를 조율했고
2023년 말 주미대사로 부임했고 트럼프 2기 출범 뒤에 워싱턴 정가를 이루며 관세 협상을 주도했다. 이렇게 베테랑 여러분들 외교관이 미일 관계를 계속 조율하는 겁니다. 일본의 선거가 여러분 있기 전에 이틀 전에 글레이트 네이션 위대한 일본에서 이번 선거에 자민당을 지지해서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문의 이름 글을 누가 올렸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올리지 않습니까? 선거 이틀 전에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이틀 전에 꼭 총리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 선거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다 이렇게 외교관들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을 거거든요. 이런 야마다와 강 대사를 대비시키는 일본 언론인의 말에 강 대사는 아직도 부임하기 전인데 과도한 걱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게 아마 도처에서 그럴 겁니다. 외교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니까 전부 다 이제 내 사람을 다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5%에서 25%까지 올라가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분들 등장한 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대사 임명도 안 하는 겁니다. 주미 대사관은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챈 모양입니다. 한국의 관세 협상을 통보한 날 트럼프 대통령 미일 동맹의 미래가 눈부실 것이라고 일본 총선 이틀 전에 타카이치 사나이 총리에 대한 전폭 지지를 일본인들에게 호소했다. 그럼 이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기 한 분께서 제 1210회 로또 1등 23행 당첨금 각 11억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게 없으니까 나는 뭐 로또 복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게 별로 없으니까 미국 정부 내 중차대한 기류 변화를 체크조차 못한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외교부를 두고 비싼 세금을 들여 대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나라의 여러분들 정상적인 거를 찾기가 힘든 거죠. 로또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이 제가 로또를 점검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뭐 단언해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뭐 그전에 여러분들 국가의 대사를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인 게 없는 겁니다. 조작이 워낙 일상화되고 거짓말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은 사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국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넘어질 때 무슨 뭐 빵파를 울리면서 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거 사소한 거 그러나 그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국가 전부를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외교부 주류 강제교체의 피해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줄을 서는 겁니다. 줄을 서는 것이고 권력 교체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장시간이 되면 전부 다 끈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일본인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어도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위상이 굳건한 거죠. 그게 이제 차이가 큰 겁니다. 그죠? 예. 더 극단적인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5년이 넘은 겁니다.
5년이 넘었는데 아직 선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 그지? 토론을 하는 거니까 한국 상황은 선거에 관한 절망적인 겁니다. 절망적인 거죠. 저는 한국인들 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겁니다. 이 선거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 그지? 이게 전한길 강사가 이준석하고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가지고 4대1 토론회를 성사시켜 가지고 이번에 진행한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뭐 연합통신이나 이렇게 전부가 나왔네요. 그지? 이걸 보고 그냥 혀를 끌끌 차는 게 아니고 야, 참 5년 넘은 거죠. 5년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 교육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정말 많이 받았죠. 대졸자 비중이 아마 세계에서도 단연 톱 수준에 속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사고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논리적 사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주술적인 그런 사고나 이런 것을 벗어나 가지고 합리적으로 매사를 평가하도록 그래서 과학적 사고나 태도를 배우는 것이 공부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는 숫자의 조합이지 않습니까?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하게 되면 그 선거 데이터가 다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다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에 여러분들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의심이 있게 되면은 여당 야당을 불문하고 그거는 토론 주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검증의 주제지 않습니까? 베리피케이션. 과학이란 게 검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저는 젊은 날에 경제학 박사를 했는데 경제학 박사 학위 논문이라는 것이 다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이런 1% 떨어지게 되면은 저소득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그런 가설을 놓고 관련 데이터 통계 자료를 여러분들 취합한 다음에 그것을 회귀 분석이나 각종 통계 분석으로 돌려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검증. 제가 요즘에 비트코인 강연을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여러분 뭡니까? 법정화폐는 국가를 믿어주세요. 달러화를 믿어주세요. 원화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믿어달라고 트러스트를 여러분 요청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나 여러분들 새로운 종류의 화폐는 검증이지 않습니까? 검증.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공부하고 근대교육과 여러분들 현대교육을 공부하는 것은 검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당신 뜻과 선의를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저는 수만 시간을 투자한 거죠. 선거 문제. 인생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공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수만 시간을 여러분 투자를 한 겁니다. 수만 시간을 뭘 한 거냐. 검증을 한 겁니다. 검증을. 이 선거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검증을 해보자고 나선 언론인이 거의 없는 겁니다. 검증을 해보자고 나선 검사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검증을 여러분 하자고 여러분 나선 판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검증을 하자고 하는 여러분들 국민들이 다수가 여러분들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여러분들 전반적인 민도는 선거에 관해서는 거의 후기 조선시대 근접해 있는 겁니다. 후기 조선시대하고 같다 하면 너무 기분 나쁠 거니까 후기 조선시대하고 근접해 있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년 2년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나절 정도 하면 검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검증을 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제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이 남긴 여러분 글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직업이 달리는 말에 편자를 다는 대장관 일을 하는 분이다. 세상 기준으로는 대장관 일을 하는 사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장관에서 편자를 만들어서 말에 붙이는 분이 그거를 잘못하면은 말이 뛰다가 여러분들 그냥 일어서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 일이다. 편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말 발굽 여러분들 붙이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말 편자를 잘못 붙이면은 고관대작들도 한순간에 이런 죽는 겁니다. 목숨을. 나라에 선거란 것은 그런 겁니다. 아주 어려워질 겁니다. 한군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이 이준석 씨하고 여러분들 전한길 씨가 모여가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안 하는 것보다 토론하는 게 좋죠. 그러나 지금 토론한 겁니다. 그게 한국의 민도고 한국의 문제 해결 능력인 겁니다. 경제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질 겁니다. 토론을 세상에 토론을 하는 게 여러분들 토론이 중요한 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윤 대통령을 뭐 옹호하고 대통령이 옥고를 치르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분들은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대통령은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거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기적이었거든요. 그 기적은 하늘이 준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다 놓친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딱하게 된 겁니다. 무진장 딱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들게 된 겁니다.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5년 동안 도와주신 거지 않습니까? 과학은 숫자를 분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이 전부가 숫자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 섹션에 보면 전부가 숫자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여러분 가장 명쾌하게 세상을 밝혀주는 겁니다. 5년 지나서 지금 토론하는 걸 보고 저는 낙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절망적인 겁니다. 제 나이를 미뤄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밝고 더 진취적이고 솔직하고 이래야 될 건데 젊은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수만 시간을 투자를 한 겁니다. 한국은 답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할 거라고 저는 3년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강조한 바와 같이 세상에 편자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판사가 해체되고 경찰이 정권의 이름들 하순이 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주변 국가를 많이 닮은 그런 국가가 되겠죠. 그래도 우리가 대부분 주술적 사고에 익숙하기 때문에 희망찬가를 희망을 갖고 살아야겠죠. 희망을 갖고 사는까지 제가 나무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전한길 씨하고 이준석 씨가 토론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야 그게 어떻게 디베이트의 대상이냐. 응? 그게 어떻게 말장난할 대상이냐고 사람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선거 지난 대선 끝나고 이제 이 문제를 손을 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오늘 야 세상에 토론을 할 게 있지 무슨 검증해야 될 것을 이렇게 토론을 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은 심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제 투자 문제 여러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제 섹션을 여러분들 제가 강화를 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그냥 뭐 돈을 벌자 이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나라가 무진장 어려워질 겁니다. 한 군데서 이런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개개인이 자기의 자산 관리를 잘해서 경제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금 정보와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젊은 분들 보시면은 좋은 그런 콘텐츠는 소개를 하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문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